네, 안녕하십니까. 헤드만 카오디오 한욱희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신형 MX5 기본 오디오 카오디오 사운드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 다음에 적절한 방법인지, 최적의 시스템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가성비 높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을 하려면 먼저 순정 시스템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하는 순서는 먼저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RTA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성과 밸런스, 스테레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시스템을 꾸며보고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순정 오디오는 기본적으로 트위터가 A필러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A필러에 장착되어 있고, 미드 우퍼는 당연히 도어에 있고, 뒷 도어도 역시 도어에 있습니다. 자, 기본 시스템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바로 이 미드 우퍼와 트위터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오디오에서 나와서 하나의 채널이 트위터로도 가고 미드 우퍼로도 간다. 이 이야기가 왜 문제가 되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디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피커는 주파수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퍼는 저음을 이렇게 재생을 하고, 미드 우퍼는 중음을 재생을 하고, 트위터는 고음을 재생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각각 쓰는 거죠. 여기가 우퍼고 여기가 미드 우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트위터죠.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미드 우퍼와 트위터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 부분의 특성, 이 크로스오버 대역, 고음을 내는 트위터와 중저음을 내는 미드 우퍼, 이 크로스오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이게 각각의 채널이 아닌데 두 개의 스피커가, 이 미드 우퍼와 이 트위터가 서로 거리도 다르고 방향도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리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다는 얘기는 다른 시간대에 이 성분들이 들어온다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이 미드 우퍼와 이 트위터의 이 크로스오버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설정을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최적의 크로스오버 포인트 또는 최적의 크로스오버의 이 기울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가 여기서 거칠게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좋은 소리를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순정은 왜 분리를 안 해놨느냐? 그것은 순정 오디오 자체가 4채널이 들어가는데 이걸 분리를 하려면 6채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리를 해서 만들 수 있는 소리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스피커의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데 바이앰프 해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금액이 올라가게 되고 이 스피커의 성능이 낮기 때문에 굳이 바이앰프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순정은 이 앞도어의 트위터와 미드 우퍼에서 좋은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초저음용 우퍼가 없다. 아까 여기에 이제 우퍼가 없습니다. 순정에. 울림통이 지나치게 크다. 이 앞 도어는 6.5인치입니다. 6.5인치의 적절한 울림통은 약 10리터입니다. 자, 10리터라면은 우리가 이제 페트병으로 했을 때 10개 정도 되는데, 이 도어의 용적, 이게 엄청나게 크죠. 거의 한 30리터 이상 될 것입니다. 자, 저렇게 되면 적절하게 뒤에서 받쳐준 다음에, 공기의 압력을 받쳐준 다음에 이것을 다시 앞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뒤에가 이 울림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6.5인치 스피커가 엄밀히 얘기하면은 울림통이 과도하게 크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2차, 3차 공진을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저분한 저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도어에 달 수 있는 스피커는 6.5인치고 6.5인치가 재생할 수 있는 대역과 별도의 서브우퍼가 재생할 수 있는 대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6.5인치는 서브우퍼 대역을 재생할 수도 없고 설사 재생하게 만든다고 해도 지저분한 사운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고가의 스피커를 빨리 망가뜨리고 소리는 나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든 작든 여기에다가 작은 우퍼라도 넣어주는 것이 고가의 스피커를 쓰면 쓸수록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출력이 낮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순정은 음량을 올리면 무조건 음이 뭉개지게 됩니다. 이 뭉개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이 트위터와 미드의 문제, 두 번째는 6.5인치 스피커에 비해서 과도하게 큰 도어의 울림통, 세 번째는 출력이 낮기 때문에 음이 찌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정 오디오 그대로 음량을 올리게 되면 음이 뭉개지고 찌그러져서 귀를 따갑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인데 운전자 기준으로 소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순정 오디오를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모든 좌석에서 승객들이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운전자 기준으로 맞춰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운전자 기준으로 맞췄다는 것이 시간을 조절한 것이 아니고, 왜냐? 이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도어 스피커와 이쪽에 있는 도어 스피커, 이 뒷도어 거리가 각각 다릅니다. 운전자 기준으로 맞춘다는 것은 각각의 스피커들, 모든 스피커들이 같은 시간에 내 귀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여기에 있지만 이 차량의 한가운데에서 들어서 음상이 여기에 정확하게 센터에 맺히게 만들어야 원래 운전자 기준으로 조율이 되는 것인데, 순정을 그렇게 만들면 이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나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소리를 가장 나쁜 상태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순정에서는 이 시간을 조율하지 않고 이 스피커 4개의 위상, 특정 주파수 대역의 위상을 변경해서 센터 음상이 원래 아무것도 조절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서 들려야 되는데 이 센터에서 이렇게 약간 흐리멍텅하게 센터에서 들리는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순정이 그렇게 원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시간으로 조절되지 않는 이 센터 음상은 명료도가 떨어집니다. 소리가 선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운전자의 귀에 다가오는 소리가 하나여야 되는데 모노일 때만 이 스피커마다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차로 소리가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명료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래 카오디오 튜닝을 한다라는 개념은 이 운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모노일 때, 스테레오일 때야 당연히 좌우가 분리되지만 모노일 때는 모든 스피커, 이 안에 스피커가 10개가 있다면 10개가 같은 시간에 내 귀에 도달해서 하나의 스피커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만들어야 명료도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튜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간을 조절해서 이 운전자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다시 조절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순정 기본 오디오는 트위터와 미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는 우퍼가 없고 앞 도어의 울림통이 너무 크다. 세 번째는 출력이 낮다. 네 번째는 운전자 기준으로 만들어진 사운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들리는 것처럼, 센터에서 들리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명료도가 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자, 시스템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크게 보면 센터 스피커가 없다. 그 다음에 서브우퍼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네 가지의 플러스 센터와 서브우퍼가 없다라는 것이 이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RTA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TA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래프를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맨 아래쪽의 좌측, 그러니까 이 그래프 전체적으로 여기가 저음입니다. 여기가 중음, 이쪽으로 갈수록 고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저음이 약간 높고 중음은 평탄하고 고음은 약간 높은 이런 형태의 RTA. RTA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마이크를 설치해서 내 귀에다 마이크를 설치하는 거죠. 여기다 설치해서 소리가 어떻게 내 귀에 들려오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순정 오디오에서는 어떤 신호를 쐈는데 출력을 했는데 내 귀에 이렇게 들려오느냐라고 봤더니 순정 오디오가 이 녹색선, 이게 앞 도어 스피커는 이런 이퀄라이저 특성을 가지고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뒷도어 스피커는 이것보다 6dB가 낮은 이 청색선으로 된 이퀄라이저 특성 커브를 가지고 출력을 합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125Hz 정도는 약간 낮고, 그 다음에 고음은 같은 레벨로 출력을 하고 있고, 출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출력을 앞 스피커와 뒷 스피커가 동일하게 스피커 4개에서 이제 출력을 하는 것이죠. 출력을 해서 내 마이크를 설치했더니 내 귀에 이렇게 마이크 3개를 설치했더니 이런 식으로 들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그래프냐? 지금부터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퀄라이저라는 것은 평탄하다라는 것입니다. 평탄한 사운드가 좋을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귀는 라우드 특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라우드 특성은 저음은 이렇게 높고 중음은 평탄하고 고음은 이렇게 약간 높은, 그러니까 이 사람 목소리 대비 고음은 약간 높고 저음으로 갈수록 소리가 점점 높아야 지금 이 특성 커브가 평탄한 것 같이 내 귀에 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음이 이렇게 크게 나와야 이 소리하고 여기 이 저음하고 같은 크기로 들린다. 그래서 우리가 저음을 자꾸 올리고 서브우퍼를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실제 RTA를 보면 이제 몇 가지 특성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우퍼가 없기 때문에 이 대역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저역은 재생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6.5인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브우퍼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런데 이렇게 이제 dB 이렇게 발생해 있죠. 여기도 이제 쭉 dB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고음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이 부분은 안 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트위터의 각도, 그러니까 A필러에 장착된 트위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트위터가 장착되어 있는데 각도가 운전자를 향한 것이 아니고 이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각도가 너무 커서 여기 보시다시피 고음이 이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들리는 것이죠. 이 부분이 안 들리는 이유가 바로 조금 전에 보여드린 바로 그 트위터의 각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약간씩 떨어지는 부분들은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귀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예민하면서도 생각보다 약간 둔감한 것이 사람 귀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나타나지 않고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것은 크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짧은 구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부분은 느낍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는 초고음이기 때문에 덜 느끼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이퀄라이저를 평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품을 모든 카우디오샵에 가지고 가서 소리를 만든다고 해도 전부 다 각각 다른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조율인데, 자, 이게 이제 조율 위주로 갈 거냐, 부품 위주로 갈 거냐, 이것은 고객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론 돈이 많다면은 당연히 부품도 비싼 거 쓰고 조율도 가장 잘하는 카우디오샵에 가서 하면 되겠죠. 하지만 돈이 부족한 또는 한정된 비용에서 뭔가를 튜닝하려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는 나중에 추가로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다면 역시 이제 부품을 초기에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튜닝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복 투자 없는 튜닝입니다. 이 중복 투자가 없으려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스템을 제대로 꾸며야 되고, 두 번째는 부품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음식하고는 달라서 카오디오는 이 부품을 조율만 잘하면은 내 성향,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RTA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좋은 부품을 써서 좋은 DSP를 써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트위터의 RTA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자, 기본적으로 장착 위치에 따라서 트위터, 그러니까 고음의 재생 성능이 다르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트위터 스피커를 교체하고 A필러에 조수석을 했더니 이런 식의 파형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A필러에 스피커를 교체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딥 롤루프가 아주 심하게 각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챔버를 써서 트위터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특성의 이퀄라이저 특성 커브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운드도 DSP를 이용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거칠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원래 이렇게 나왔던 이 파형은 예를 들면 체인버 트위터를 이렇게 설치해서 내가 이걸 듣고 있다. 석 달을 들었다 또는 6개월을 들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순정 자리에다 넣어서 이런 특성 커브가 나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쁘게 만들었어요. 자, 이퀄라이저 조절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런 특성 커브가 동일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얘가 영원히 갈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퀄라이저를 많이 조절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이 특성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올린 이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조절을 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올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퀄라이저를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 이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고객을 튜닝해서 보냈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이렇게 올라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카오디오샵을 방문해서 조율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튜닝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미드도 마찬가지고 우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피커 에이징의 문제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피커가 이제 새 것에서 점점 서라운드라든지 이런 텐션이 가해지면서 스피커의 특성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안정화된 다음에 어느 정도 특성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한두 번 정도는 더 오셔서 조율을 받으셔야 됩니다. DSP를 사용했다면은 반드시 오셔서 조율을 받는 게 좋다. 왜? 돈 들여서 튜닝을 했으면 항상 최고의 사운드를 들으셔야 하니까. 자, 아무튼 트위터는 순정 자리에 넣는 것보다는 밖으로 체인버 타입으로 세우는 게 여러분의 귀가 훨씬 더 화사하고 편안한 고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음상과 스테레오, 그 다음에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그대로 MX5 같은 경우에 MX5의 산타페 기본 오디오의 사운드를 이 운전석에서 딱 들으면 여러분들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센터가 여기에서 들리게 됩니다. 시간 조절도 안 했는데 센터 사운드가, 그러니까 모노일 때 보컬이 이 가운데서 희미하게 센터 스테이지가 좀 크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마치 센터 스피커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스테레오입니다. 이 스테레오가 L은 여기서 들리고 R은 여기서 들립니다. 그러니까 L과 R이 좌측과 우측이 동일하게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린다는 얘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밸런스가 하나도 안 맞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로 들어보면 L이 여기서 들리고 R이 이쪽에서 언밸런스하게 들릴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좌우 밸런스가 틀어져 있습니다. 또한 시간 조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테레오 효과, 스테레오 음량감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시간 조절이 안 되었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시간 조절이 아니어서 명료도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네 번째는 여기서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읽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테레오가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고 L과 R이 언밸런스 나고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는 불분명하고 사운드 자체의 명료도는 낮다라는 것이 이 MX5 기본 오디오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을 꾸며야 가성비 높은 사운드, 우리가 돈이 대부분은 돈 없습니다. 그렇게 막 돈이 넘쳐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넘쳐난다고 해서 카오디오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심취해 있지 않는 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카오디오 튜닝에 쓰려고 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돈이 없어도 여기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으면은 돈을 또 많이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샵에 가서 돈을 얼마 쓰느냐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적게 쓰든 많이 쓰든 그건 여러분들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예산 안에서 소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 것인지 지금부터 그 솔루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좋은 부품을 쓰고 고가의 스피커를 장착하면 무조건 좋은 소리가 나올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들 또는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 또는 튜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순정 사운드를 먼저 듣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음질로 조금 더 나은 사운드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기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행위로서 순정 오디오나 앰프나 스피커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는 것은 음원, 또 하나는 이퀄라이저 조절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음원, 여러분들이 AAC나 아니면 플렉이나 또는 웨이브나 자, 이렇게 압축하지 않은 원음과 그 다음에 MP3냐 블루투스냐 여러 가지 뭐 안드로이드냐 카플레이어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겠지만 이 고민 사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 결국 그 하드웨어가 나쁜데 더군다나 이 스피커 가장 중요한 스피커와 이 낮은 출력에서는 여기다 아무리 비싼 걸 넣어봤자 조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좋은 음질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기에 이미 뭔가 괜찮은 것이 만들어지고 되었을 때 얘를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정 스피커에서 고음질로 듣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사실 떡줄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생각도 않는데 여기다 아무리 좋은 거 넣어봤자 여기 필터가 나쁜데 이 중간 과정이 쓰레기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고음질을 찾으려면 먼저 카오디오 튜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로를 블루투스로 할 건지 USB로 할 건지 압축하지 않은 파일을 들을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퀄라이저 조절인데 이퀄라이저 조절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리 음에 대한 음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음역대를 올리고 낮추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저음을 올리면 당연히 저음 올라가고 고음을 올리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퀄라이저 조절은 오케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퀄라이저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저음 10, 중음 10, 고음 10 이렇게 올려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볼륨 크게 듣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퀄라이저 조절할 때는 이 중음은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고음과 저음을 만지지 않고 이 중음만 거꾸로 내려도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 중음은 만지지 않고 왜? 이게 기준이니까. 기준은 가만히 놔두고 저음을 올리고 고음을 적당하게 올려야
사람 목소리 대비 저음이 커지고 악기 소리가 커지는 그런 이퀄라이저 특성으로 적절하게 조절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순정으로 들을 때는 음원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퀄라이저 적당하게 조절해서 들으십시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부족하다. 아, 이거 도저히 참지 못하겠네. 이럴 때 드디어 이제 카오디오 튜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카오디오 튜닝도 이제 잘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상급의 재료를 갖다 준다고 한들 모든 음식점이 최고의 음식을 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카오디오는 그 음식의 100배 이상, 30, 40배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7, 80배 이상 되는 것도 있지만, 자, 보통 DSP를 쓰면 200에서 거의 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과는 게임도 안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고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고가인 것을 여러분은 아무 곳에나 그냥 맡깁니다. 아, 그림 좋네. 카오디오샵이 이쁘게 생겼네. 장착도 많이 했네. 후기도 많네. 다양한 내용들이 핑계로 여러분은 카오디오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그 내용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조율을 어떻게 하는 카오디오샵인지를 살피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아무 음식점에다 최상급의 재료를 가지고 가서 요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닝을 한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순정 오디오에다가 시스템을 다시 구성합니다. 그래서 DSP 앰프도 넣고 스피커도 넣고 조율까지 맞추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음원을 뭘 할 건지 어떤 경로로 음악을 들어야 음질이 더 좋은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내용은 첫 번째로 시스템을 어떻게 꾸밀 거냐입니다. 자, 소리는 어떻게 해도 달라집니다. 스피커 바꾸고 DSP 앰프를 넣든 일반 앰프를 넣든 무조건 소리는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바뀐 소리가 최상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돈을 계산하고 여러분들 댁으로 돌아가시겠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순정과는 바뀐 소리가 아니고 내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소리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아무 음식점에나 가지고 가서 자, 여기 최고급 재료가 있으니 이걸 가지고 돈은 제가 충분하게 드릴 테니 요리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 카오디오샵을 잘 찾아가면 되는데, 자, 카오디오샵을 잘 찾는 방법은 첫 번째, 이 카오디오샵이 조율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어떤 부품을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재료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물이 튀지 않게 잘 부었습니다. 좋은 기계를 식기를 썼습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지간한 카오디오 99.9%는 다 그런 거 다 합니다. 그건 다 마케팅 포인트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레시피가 진행되는지를 봐야 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소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조율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카오디오샵 거기를 찾아가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시스템을 잘 구성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바이앰프를 할 것인지 우퍼를 넣을 것인지 자, 센터를 넣을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몇 채널짜리 DSP 앰프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 DSP 앰프를 한번 잘못 선택하면 나중에 추가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것은 DSP 앰프든 일반 앰프든 앰프의 채널 수가 몇 개가 될 건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DSP 앰프를 만약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DSP 앰프의 성능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능을 잘못 보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좋은 식재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부품, 이 스피커를 가지고 요리를 해달라고 해도 소리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어느 수준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인데 이 스피커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산 5만원짜리 가지고 200만원에 팔아도 여러분들은 달라졌다라고 느끼는데 문제는 그게 200만원어치의 가치가 있느냐를 여러분들은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같은 차에 넣어놓고 같이 조율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스피커를 딱 넣는 장착하는 순간 여러분은 비교할 상대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순전과 달라진 소리가 내가 원하는 소리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소리가 뭔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순전과 이미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하는 소리인가? 이게 최상호 소리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은 부품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시스템을 제대로 꾸며야 된다. 세 번째는 카오디오 샵을 잘 찾아가면 된다. 그래야 조율을 제대로 해줄 거니까. 자, 튜닝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그런데 이 카오디오 샵을 제대로 찾아가면 이쪽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절로 해결되니까요. 카오디오 샵을 쓸만한 놈을 찾았는데 이걸 나쁘게 꾸며줄 리가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조율을 어떻게 하는 카오디오 샵인지 이걸 찾으시라. 많이 장착했다고 소리도 잘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튜닝을 해보면은 사실 차를 맡기고 그 다음날 오는 고객님의 사운드가 제일 좋습니다. 왜? 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튜닝을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기다리신다 그러면은 사실 튜닝에 반절도 못하게 됩니다. 왜냐? 충분한 사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튜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튜닝을 할 때는 항상 한번 내 귀를, 내 몸 자체, 소리를 듣고자 하는 이런 상태를 바꾼 환경에서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한번 듣고 그 다음날 새로운 기분으로 한 번 더 들어야 거기에 맞춰서 튜닝을 다양하게 여러 번 해봐야 최고의 사운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집도 먼데 가지고 가고 싶다 차를, 그 이야기는 아니 사장님 대충 아무튼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뜻이나 똑같습니다. 대충 알아서 해주려면 튜닝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대충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100점을 맞을 수도 있는 소리를 얻을 수도 있는데 부품을 성능에 극대화시켜서 아무리 잘해도 90점뿐이 안 나옵니다. 왜? 시간이 필요한데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번 튜닝해야 이걸 만들 수가 있는데 무조건 만들어 달라고 하니 이것뿐이 못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차를 맡기고 또는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아침 일찍 맡기고 저녁 늦게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일날 맡기고 그 다음날 찾아가는 것은 베스트입니다. 자, 아무튼 이야기가 사이드로 약간 빠졌는데 어차피 돈을 들였으면, 적지 않은 돈을 들였으면 최상의 사운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3가지의 솔루션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비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비용이 적을 때 DSP의 성능을 쓸 거냐 아니면 좋은 스피커 성능을 쓸 거냐 라고 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스피커를 좋은 걸 쓸 거냐 아니면 DSP를 나쁜 걸 쓸 거냐. 자, 중국산 10몇만 원짜리 DSP를 쓸 거냐 쓰고 스피커를 좋은 걸 쓸 거냐, 뭐 이건 비교 상대는 아니지만, 자, 중요한 것은 체감을 할 때 사람의 귀는 생각보다 제가 똑똑하지 않다고 그랬죠. 이 스피커의 성능을 올리고 앰프의 성능을 낮추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DSP의 성능 또는 앰프의 성능을 올리고 스피커의 성능을 낮추는 것보다 스피커의 성능을 높게 하고 이 앰프의 성능을 낮은 걸 쓰는 것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쪽이 더 나은 선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튜닝을 했으면 소리 제대로 시원하게 귀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스피커, 그것은 포칼 ES165K입니다. 자, 두 번째, 이 165K만 쓰면 다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이 스피커에는 적당한 출력의 앰프 또는 DSP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가능하면 바이앰프를 했으면 좋겠다. 트위터를 별도로. 그래서 비용을 가장 적게 들여서 괜찮은 소리를 만드는 방법은 바로 ES165K의 6채널짜리 앰프를 쓰는 방식입니다. 여기 헤드만 6채널짜리 앰프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유가 잠깐 조금 있습니다. 아까 것은 200만 원 이하로 만들 때입니다. 자, 이제는 200만 원 중반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나?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포칼 ES165K에 DSP를 6채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앰프가 아니고 DSP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것과는 또 다르죠. 물론 비용이 이제 200만 원대 중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센터 스피커가 없어도 괜찮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는 이 스피커를 이 정도 등급만 해도 됩니까? 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센터 스피커 넣으면 더 좋고 여기에 3웨이로 미드웨이, 3웨이로 미드레인지 따로 더 추가해서 채널 수 올리면 또 더 좋죠. 우퍼 넣으면 소리 더 좋아지겠죠. 자, 돈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소리라는 것도 끝이 없고 비용에 맞춰서 최적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중반이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이 가장 좋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센터 스피커까지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바이앰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같은 채널로 묶고 센터 스피커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채널짜리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가격 하나 낮추고 여기에다가 센터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방법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다. 같은 비용일 때, 비슷한 비용일 때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센터도 넣고 우퍼도 넣고 물론 채널 수도 늘어나고 우퍼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또 모노앰프도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거, 유토피아를 쓰는데 이 우퍼가 없다, 여기에 유토피아를 쓰는데 우퍼가 없다, 그런 튜닝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유토피아 정도 쓸 정도 되면 여기에 우퍼를 넣어주는 게 좋다. 크든 작든 공간을 차지해서 우퍼 넣는 게 싫다 그러면 순정형으로 갖다 넣으면 됩니다. 적당하게. 자, 아무튼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성비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품,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카우디오샵을 제대로 찾으면 여러분들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카우디오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부품을 써서 시스템을 구성했다고 했을 때 그럼 음상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L과 R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고 이 센터가 이렇게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으며 얘가 아니고 여기에 1번과 1, 2, 3 센터 5, 6, 7 이렇게 이제 들렸다고, 언밸런스하고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가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튜닝을 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L이 여기서 들리고 R이 여기서 들립니다. 그리고 이 포커스들이 명확합니다. 센터가 아주 명료도 있게 딱 맺히게 이런 음상을 만들면 완벽한 스테레오와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만들려면 중요한 게 SSRP입니다. 원신호 복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순정은 여기에 들었을 때 시간 조절도 안 되어 있는데 음상이 여기에 맺힌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센터 스피커를 추가하거나 우퍼를 추가할 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센터와 우퍼를 추가하지 않는다면 시간 조절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오히려. 왜? 이미 시간 조절이 아닌 제가 말씀드렸죠. 위상 조절이 되어 있다고. 이 부분 때문에 센터와 우퍼를 추가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게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센터 스피커의 신호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이쁘게 센터의 주파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소리가 울렁거리는 거죠. 어떤 특정 음은 아예 안 들리게 됩니다. 왜? 이 위상을 조절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곳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걸 하고 있는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우디오 튜닝을 할 때 정말 카우디오 샵을 잘 찾으셔야 된다.
자, 아무튼 음상은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슈노 복원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정말로 밸런스 있는 음상과 사운드 스테이지와 스테레오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RTA상으로 그 튜닝을 제대로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음 여기 더 올려주고, 자, 미드레인지는 이렇게 평탄하게, 이런 딥이 없습니다. 평탄하게 만들어주고 고음은 약간 이렇게 올려줍니다. 여기에 이제 해결됐죠, 여기도. 자, 이렇게 라우드 특성, 이퀄라이저 특성을 만들면 굉장히 이제 밸런스 있는 사운드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올리기 위해서 튜닝을 해서 이퀄라이저로 강제로 올려주면 시간이 지나면 이 특성 커브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조율을 한번 받으러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슈노 복원을 제대로 하고 조율을 잘 하면 이런 식의 아름다운 이퀄라이저 라우드 특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튜닝하신 카우디오 샵은 이 라우드 특성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던가요? 제대로 튜닝했는지, 스테레오가 제대로 되는지, 음상이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 여러분은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카오디오 사운드는 밸런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은 그겁니다. 튜닝을 하되 중복 투자 없는 튜닝을 하고 싶다면 시스템을 제대로 구성해라. 그 다음에 카오디오 튜닝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카오디오 샵을 잘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헤드만 카오디오 한우키였습니다.